제곱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따라서 공부할 내용 첫 번째는 당연히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뜻을 공부한 다음에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제곱근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 위에 점을 찍어 표현했듯이 그렇게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할 건데요. 제곱근의 표현 방법 세 번째로는 제곱근의 성질까지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하나 부탁드리는 건 사실 이 제곱근에 대한 개념의 도입은 사실 1시간 동안 개념만 해도 모자랄 만큼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압축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TV중학교 통해서 조금 개념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상과정을 찾으셔서요. 가장 앞부분 1강, 2강 정도를 들어주시면 오늘 수업이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칠판으로 가서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공부할 내용 제곱근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제곱근의 뜻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모든 교과서에 다 이렇게 출발을 해요. 어떤 수 A의 제곱근의 의미는 뭐냐? 자, 어떤 수 A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되도록 하는 수다라고 돼 있어요. 즉,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우리는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하고 슉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죠? 간단하게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우리는 4가 돼요. 맞죠? 즉 4는 2의 제곱수 또는 마이너스 2의 제곱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제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이 원래 수, 이 수를 우리는 4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4의 제곱근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요. 뿌리예요, 뿌리. 근이라는 것이 뿌리잖아. 그죠? 뿌리 근자를 써서 우리가 2하고 마이너스 2가 바로 뿌리고 4가 이제 열매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4의 제곱근은 2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마찬가지로 9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9의 제곱근을 우리가 쉽게 풀어보면 뭐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뭡니까? 라는 의미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의 제곱이 9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9를 제곱해도 9입니다. 이걸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럴 때 우리가 보니까 어떤 수의 제곱근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붙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0의 제곱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0의 제곱근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걸 풀어보면 제곱해서 0이 되는 수가 뭡니까? 뭘 두 번 곱하면 0 되죠? 같은 수 둘을 곱해서 0을 두 번 곱했을 때 즉 0 곱하기 0만이 0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만 나올 수 있구나.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의 뜻이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뭡니까? 라는 얘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돼. 제곱이라는 건 같은 수를 두 번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같은 수라는 건 당연히 부호가 같을 텐데 양수와 양수를 곱해도 양수예요. 음수와 음수를 곱해도 양수예요. 같은 수, 즉 같은 부호를 갖는 어떤 수인데 그 둘을 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없죠. 항상 두 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예요. 그리고 특히 특징이 뭡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2와 마이너스 2,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이렇게 항상 두 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0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0 하나만 존재하고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가면 또 조금 바뀝니다. 우리는 지금 실수라는 책이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수와 연산이라는 우리 개념 끝장내기가 뭐 중1서부터 고등과정까지다라고 한다면
요것도 다르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중학교 과정까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특히 우리가 요 플러스인 값을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인 값을 음의 제곱근. 결국 4의 양의 제곱근은 2, 4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TV중학 통해서 조금 개념을 더 깊이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지금 정리하면서 가는 거니까 아셨죠?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R자 있죠? 뿌리가 루트잖아요. 그죠? 영어로 루트니까 여기서 첫 글자 R을 따서 이 모양을 지금 만든 거예요. 이 모양을 만들었는데 제곱근은 기호로 요렇게 쓴대요. 여러분들 계산기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산기 집에 있죠. 계산기 보시면 요렇게 생긴 모양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수 써놓고 그거 막 누르면 소수점 아래가 막 변하면서 가는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읽죠? 루트라고 읽을 겁니다. 루트라고 읽고 또는 제곱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제곱근은 이렇게 써서 표현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거고 양수 A의 제곱근은 언제나 두 개 있고 양수인 것을 A의 양의 제곱근 그 다음에 음수인 것을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여기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쪽으로 와서 개념을 그래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루트라는 기호는 왜 생겨났냐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아까 예를 들었던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더란 얘기예요.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하고 마이너스 3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뭐하고 뭐가 있죠? 4하고 마이너스 4가 있더라. 이런 건 우리가 잘 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뭐지? 하고 생각해 봤어요. 뭐를 두 번 곱하면 2가 되나를 생각해 봤다 그 얘기예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즉 이 수는 2의 제곱근을 의미하는데 이 수를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 1.4 곱하기 1.4, 1.5 곱하기 1.5를 해봤더니 1.4 곱하기 1.4는 1.96이에요. 1.5 곱하기 1.5는 2.25예요. 두 번 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수를 그렇게 쭉 찾아봤더니 1.414 쭉쭉쭉쭉 하는 것들을 두 번 곱했더니 그게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에 가까운 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아무리 소수점 아래로 가봐도 2가 되지는 않고 2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설명 방법은 도형에서 정사각형에서 출발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편의상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곱해서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2가 되도록 하는 수가 아니라 2가 2에 뭐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더라라는 겁니다. 가까워진다. 딱 2가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수는 특히 또 무슨 소수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까지 공부했는데 이거는 순환되지도 않아요. 사실 1.414 뒤가 1이 아닙니다. 아셨죠? 1414 가는 게 아니라 순환하지도 않고 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우리가 무리수라고 해서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14 어쩌고저쩌고 끝없이 가는데 그러면 2의 제곱근은 1.414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몇 제짜리까지 써줘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요 모양 안에다 넣어주면 그 수 자체가 그 루트 안에 있는 수의 제곱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어렵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야. 있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제곱해야 2가 되니를 생각해 봤더니 여기 들어오는 수가 끝없이 가더라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로.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기호 안에다가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넣어주자라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것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뭐냐, 또는 이걸 제곱근이라고 읽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끝없이 가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두 번 곱해주면 뭐가 되더라? 그 안에 있는 2가 나오더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수는 이 수의 제곱근이겠죠. 무언가를 두 번 곱해서 나온 결과. 제곱수고 이건 반대로 제곱근이죠.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이니까 부호가 플러스인 것과 마이너스인 것 언제나 두 개가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잖아요. 부호가 반대인 거,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의 양수의 제곱근 그러면 루트 안에다가 제곱근 근호 안에다가 그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넣어주면 되는구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 다니는구나.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까요? 하트의 제곱근은 뭡니까? 쉽게. 양의 제곱근은 루트 하트가 있고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 수가 얼마입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걸 제곱하면 그 안에 있는 하트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이게 바로 루트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양수의 제곱근은 언제나 두 개라 그랬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것.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은 이렇게 써주면 돼요. 플러스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음의 제곱근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갖다가 매번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것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하나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처음 듣는 학생이 이걸 듣고 제곱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이 내용은 한 번 정도 개념을 제대로 정석으로 반듯하게 공부한 후 정리하는 단계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V중앙 통해서 개념 1강, 2강에 있습니다. 3-3 과정에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자, 제곱근의 성질입니다. A가 0보다 클 때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어렵나요? 아니에요. 오늘 배운 뜻이잖아요. 루트 A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루트 A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A의 제곱근이요. 양의 제곱근이요. 이거 말고 다르게 해석한 거 뭐였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제곱해주면 뭐가 나오더라? 안에 있는 알갱이가 나옵니다. 이거였잖아요. 오늘 배운 게. 그죠?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요거는 A가 될 테고. 그럼 요것도 뭐가 될까요? 이것 또한 어떤 음수인데 그걸 제곱했으니 양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A의 음의 제곱근이죠. 그죠? 그러니까 A의 음의 제곱근이니까 그걸 제곱하면 다시 그 안에 있는 A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 루트 A의 제곱은 뭐냐? 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뭐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를 두 번 곱하면 4가 됐습니다. 또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해도 4가 됐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2가 4의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2가 4의 음의 제곱근입니다. 까지는 됐는데 우리는 4의 제곱근 어떤 수? 조금 아까 뭐라 그랬죠? 하트의 제곱근 어떻게 했어요? 루트 안에 하트를 넣으면 됐어요. 그래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였잖아요. 그죠? 하트가 0보다 크다면 그러니 4의 제곱근은 루트 안에다 그 수를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을 곱해도 4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음의 제곱근 이렇게도 있겠죠. 그죠? 음의 제곱근은 이렇게도 있을 겁니다. 이래도 결과는 4가 돼. 그 얘기는 이렇게 둘이 같은 수란 얘기고 이렇게 둘이 같은 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우리는 루트 안이 제곱수이면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4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렇게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제곱하고 루트를 만나서 없애서 안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루트 9는 뭐가 될까요? 라는 말의 의미는 루트 9에서 9가 3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서 3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개념도 우리가 절대값으로 바꿔서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TV중앙을 좀 듣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A가 0보다 커요.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없어지니까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 또한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A가 되나요? 하나 중요한 거 이 수의 부호라는 건 루트 앞의 부호가 그 수의 부호입니다. 이 수의 부호 또한 플러스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요 예를 보면 알겠지만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서로 다른 수가 아니에요. 왜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4예요. 요것도 계산해보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예요.
둘은 서로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다르지 않고 양수가 돼야 되니 a라고 우리가 꺼내놓고 보면 0보다 커서 양수니까 옳게 루트를 없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제곱의 의미는 루트 2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걸 제곱하면 2가 돼요. 안에 있는 2가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그러면 2의 뭐라고요? 음의 제곱근이니까 제곱했어. 그러면 다시 안에 있는 2가 나온다. 그럼 요거는 뭐가 됩니까? 2의 제곱이 4니까 루트 4. 루트 4의 의미는 제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양수니까 2가 되죠. 제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양수는. 자, 요것 또한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니까 제곱해서 4가 되도록 하는 양수는 2가 된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가 나오는데 그 수의 부호는 루트 앞에 부호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생긴다라고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절대값이 생긴다라고 바라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꺼내주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어차피 볼 겁니다. 아셨죠? 이 마지막 내용, 이쪽이 조금 지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서 기본적으로 제곱근의 뜻, 기억하시죠? 제곱근의 뜻, 성질, 표현 방법, 루트가 나온 배경,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 끝없이가 간단하게 어떻게 쓸까, 새로운 기호의 등장,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우리 개념 확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해석해 볼까요? 25의 제곱근을 구하라. 무슨 얘기였다고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를 구하라. 됐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의 제곱도 25고 마이너스 5의 제곱도 25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81분의 4의 제곱근. 81은 9를 제곱하면 나오고 4는 2를 제곱하면 나와요.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개가 언제나 따라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0.16은 0.4를 제곱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언제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둘이 따라다닌다. 자, 4번. 우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산해 버리세요. 얼마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야, 그죠? 그러니까 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니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앞에 문제들은 25나 81분의 얼마였죠? 예, 81분의 4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라는 얘기는 사실 편하게 유리수 정도에서 제곱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맞죠? 제곱근을 찾을 수 있었는데 제곱해서 7이 되는 수 느낌이 다르잖아요.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하고 마이너스 5 딱 나는데 제곱해서 7이 돼?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7이 돼? 2는 4, 7 아니네. 3, 3은 9. 넘어가 버렸네. 그럼 2.5 곱하기 2.5는 6.25. 2.6 곱하기 2.6은 얼마지? 이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잡하더란 얘기야. 복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환하지 않고 끝없이 간다가 중요한 거죠. 즉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히 하기 위해서 바로 근호라는 기호를 갖고 온 거고 양수니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고요.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그 안에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제곱해서 13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0.2 뭐의 제곱이 0.2지? 잘 몰라. 고민할 필요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넣어준다. 2분의 5의 제곱근.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고 루트 안에다가 제곱해서 나올 결과를 넣어주면 된다. 결국 우리는 쉽게 별의 제곱근. 이 별이 단 양수여야 됩니다. 별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별을 넣어주면 된다. 플러스 루트 별을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별을 음의 제곱근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자, 개념이 뭐였습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게
루트 a의 제곱. 자, a가 0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제곱과 루트는 서로 상극이구나. 만나면 없어질 수 있구나. 근데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절대값 붙여서 나온다. 이 개념을 기억해 주신다면, 자, 1번의 루트 9. 사실 이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선생님이 풀어본다면 루트 9의 의미는 뭐예요? 루트 9의 의미.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란 얘기야. 맞죠? 그런 수 중에 양의 제곱근이란 얘기죠.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3하고 마이너스 3.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니까 3이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루트 9에서 9가 3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 만나면서 없애보자. 절대값 3이니까 그대로 3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2번은 마이너스 루트 64는 8의 제곱이죠.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절대값 8이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거는 이쪽에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0.04의 루트가 있어. 이 얘기는 제곱해서 0.04가 되는 수 중 양수. 결국 0.2가 답이죠. 0.1을 제곱하면 0.04가 되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개념적으로 가도 되지만 이제 쉽게 0.04가 0.2의 제곱이더라. 그럼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서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뀐다. 이렇게 가주면 그대로 0.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49분의 16. 40은 7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한 다음에 절대값으로 바뀌면서 제곱 루트 없어지니까 7분의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7분의 4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문제 차례대로 갔고요. 이제 네 번째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1번 딱 개념적이잖아요. 그죠? 왜? 루트 5의 전체 제곱 해석해 보세요. 루트 5가 뭔데? 루트 5가 뭐예요? 루트 5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약 2.236 어쩌고 저쩌고 나가요. 왜 2.236하고 나갈까? 그걸 두 번 곱하면 그러면 5에 가까워지더라라는 건데 끝없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 안에 넣어주면 뭘 의미했다? 이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제곱하면 그 안에 있는 5가 나오더라. 이게 바로 이 수의 의미였어요. 그러니 그걸 제곱했으니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겠죠. 이것도 그대로 뭐가 될 거야? 음수를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니까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제곱했으니 7이죠. 됐나요? 세 번째. 제곱과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 바뀐다 그랬고 그대로 11로 꺼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4번도 제곱과 루트가 만나서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뀌어주면 그대로 1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걸 푸는 또 다른 방법은 루트 마이너스 10의 제곱을 계산하면 100이죠. 해석해 봅시다. 이 수의 의미는 뭐예요? 루트 100이요.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니라 루트 100이라는 건 이 수가 뭔진 모르지만 제곱하면 100이 되는 거야.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는 뭐예요? 10이잖아. 플러스니까. 그죠? 결국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는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했던 형태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루트 6을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 6 자체가 의미하는 게 그걸 제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6이 나온다는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6 될 거고 음수 제곱은 어차피 양수고 루트 3의 제곱은 3이니까 9가 되더라. 됐죠? 자, 두 번째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까지 쓴 다음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이제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플러스 3분의 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분의 3 빼기 6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루트 3의 제곱. 이제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 3이니까 3이다 곱하기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그대로 4가 돼서 결과는 12가 된다.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16분의 9. 이제 마지막 거 좀 신경 쓰면 되는데 16분의 9는 4분의 3의 제곱입니다. 자, 나누기 마이너스 루트 4분의 81은 2분의 9의 제곱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뀔 건데 그대로 뭐라고 나오면 돼요? 4분의 3으로 나오면 되는 거고 나누기 한 다음에 조금 신경 써보겠습니다. 자, 이 수는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마이너스 몇이니까 음수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면서 그대로 2분의 9라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곱하기로 고쳐주면 역수를 취할 거니까 마이너스 9분의 2가 돼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6분의 1까지. 자, 요거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사실은 한 두세 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셨죠? 선생님이 오늘 네 번째 얘기하나요 지금? 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확실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는 강좌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에 대해서 실전 문제로 한번 개념 정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3학년이 지난 친구들이라면 이 첫 번째 루트 81이라는 저 숫자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함정이 있는 문제죠, 사실. 문제 일단 읽어볼게요.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했습니다. A, B를 구해서 더하라라는 얘기죠. 자,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 이걸 일단 해석해 보겠습니다.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아, 양의 제곱근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일 거고 81은 제곱해서 9가 제곱하면 81이니까 양의 제곱근은 9입니다. 이렇게 쓰겠죠. 전체 학생의 절반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선생님,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9 맞는데? 아니죠. 뭐가 틀렸죠? 루트 81 자체가 얼마입니까? 루트 81 자체가 제곱해서 81이 되는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81이 9의 제곱이니까 결국 9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루트 81 자체가 9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어떻게 고쳐지냐면 루트 81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 81이 9니까 9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9의 양의 제곱근, 9의 양의 제곱근이 뭡니까? 제곱해서 9가 되는 수 중 양수인 수.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는 3과 마이너스 3. 그 중에 양수인 수니까 당연히 3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A라고 했대요. 라고 가야 돼. 9가 아니라. 아셨죠? 두 번째,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음의 제곱은 아이고 복잡해요. 그죠? 마이너스 7의 제곱 자체가 얼마입니까? 이 자체가 49잖아요. 결국은 쉽게 49의 음의 제곱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 중 음수인 것은 7 중에서도 무슨 7? 마이너스 7이겠죠. 그것을 B라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이라는 것은 3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디가 좀 무섭죠? 네, 여기가 살짝 무섭네요. 그죠? 같이 함께 1번서부터 가볼게요. 자, 루트 49의 의미 뭡니까? 제곱해서 49가 되는 수 중 양수인 수. 뭐예요? 7의 제곱이 49다. 양수니까 플러스 7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루트 49, 49가 7의 제곱. 제곱 루트 만나면 없어져. 절대값 씌우면 7.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빼기까지 쓰고 나서 본다면 이만큼의 수를 보겠습니다.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뀐다 그랬으니까 뭐가 된다? 4가 된다. 됐죠? 세 번째 더하기 한 다음에 제곱하고 3이 없어지면서 절대값 3이니까 3이 되겠죠. 빼기까지 쓰고 나서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 먼저 할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1을 몽땅 제곱했어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죠. 요 밑줄 친 부분은 플러스가 될 테고 제곱하고 루트는 없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돼? 2가 된다. 결국 이걸 계산해 보면 3 더하기 3, 6 빼기 2니까 그 결과는 뭐가 된다? 4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 0.36은 0.6의 제곱이에요. 자, 0.6의 제곱 이렇게 될 테고 자,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0.6이 돼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0.6. 이 수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가 돼야 같아지겠죠? 자, 곱하기 한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듭 제곱은 요만큼에 대한 제곱이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플러스 1테고 루트 10의 제곱은 10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 결국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더하기. 자, 9분의 4는 3분의 2의 제곱입니다. 루트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3분의 2가 나올 테고, 자, 나누기 한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예요, 마이너스 4요? 그렇죠. 이제 4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으로 바뀌니까 4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 0.6 곱하기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6이고요. 곱하기로 고치면 4분의 1이 됩니다. 역수치에서, 그죠? 결국 약분해 보면 6분의 1이죠. 자, 플러스 6분의 1.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입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플러스고, 결국 6분의 36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얼마가 된다? 37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음수와 음수의 곱이니까 양수돼야 되는데 잠깐 마이너스로 써놨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중3 친구들이 아마 지필고사를 본다면 3학년 첫 시험에서 1번 문제죠. 예, 항상 나오는 가장 유명한 문제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 했습니다. 0의 제곱근은 없죠. 제곱해서 0 되는 수는 없습니다. 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0의 제곱근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곱해서 0 되는 수는 0 몇 개가 있더라? 1개가 있습니다. 16의 제곱근은 뭡니까? 16의 제곱근.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4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4도 있으니까 틀려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4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제곱근 7. 요거 좀 중요합니다. 7의 제곱근이 아니라 제곱근 7. 조금 아까 선생님이 이거를 읽을 때 루트 7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제곱근 7이라고 7로 읽을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제곱근 7은 그대로 루트 7을 의미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루트 7을 의미한다는 거. 플러스만 의미한다는 거. 네 번째, 마이너스 2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다. 아주 실수하기 쉽죠? 뭐가 틀렸죠? 기본적으로 음수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든 양의 제곱근이든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았죠.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섯 번째, 어떤 양수의 두 제곱근의 합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양수의 제곱근은 부호가 반대이고 절대값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하면 항상 0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의 제곱근 2하고 마이너스 2 더해보면 0 돼요. 9의 제곱근 3하고 마이너스 3을 더해보면 역시 뭐가 되죠? 0 돼요. 예를 들어 2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더한다는 얘기는 뭐 잘 모르지만 똑같은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0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0 된다. 5번이 옳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고난도 문제인데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순환소수를 배웠었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들어가 있는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냈는데요. 서로 소인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라는 얘기는 A, B가 이제 더 이상 분수로 표현됐을 때 약분이 안 되는 A분의 B가 기하분수임을 의미하는 거죠. A분의 B는 기하분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 A, B에 대해서 요 값이 성립할 때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걸 분수로 고쳐보면 그 과정을 지금 자세히 하진 않을게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예,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자, 요거 어떻게 했었죠? 그 수를 x로 놨었죠? 그래서 순환마디 끝날 때까지는 7이 순환마디니까 두 칸 옮겨야 돼. 그러면 100x 했었습니다. 100x 해주면 27.7777 이렇게 갔었고, 순환마디 시작할 때까지는 한 칸이니까 10x. 그러면 한 칸 가면 2.7777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빼면 뭐가 됐습니까? 90x였고 우변은 빼니까 25가 남아서 x는 90분의 25 여기까지 갔었고요. 5로 약분해 보면 18분의 5까지 정리가 가능할 거예요. 자, 좀 길었지만 지난 시간 내용 잠깐 봤고요. 결국 루트 한 다음에 18분의 5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돼 있고 0.333333 이걸 분수로 고치면 3분의 1이 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2하고 2가 같아요. 그럼 이걸 제곱해도 4하고 4니까 같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양변을 한번 똑같이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죠? 제곱하고 루트 없어지고 그대로 나오겠죠. 18분의 5 곱하기 a분의 b가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될 거다.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누굴 곱해요? 역수인 5분의 18을 곱해보면 5분의 18 곱해서 우리는 정리를 해볼게요. 약분됩니다. 다 이렇게 돼서 결국 a분의 b 남습니다. 좌변은. 우변은 이렇게 약분하니까 5분의 2 남죠. 기하분수인가요? 기하분수네요. 즉 a는 5고 b는 2구나. a는 5고 b는 2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서 구하고자 하는 a 빼기 b의 값은 5 빼기 2니까 뭐가 된다? 3이 되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수화 연산편인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죠.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건 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제곱근 a의 의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대로 루트 a, 즉 플러스 루트 a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양수 a의 제곱근은 루트 a,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를 각각 제곱하면 a가 됐죠. 따라서 루트 a를 제곱해도 a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똑같이 a가 된다는 이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